나이 들어서 뭘 배워? 이제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혹시 이런 말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궁금한 게 있는데 늙었다고 포기하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쓸데없다고 그만두고 나이 들어서 배워봤자 이제 배울 나이도 지났어. 늙은이가 무슨 공부? 이렇게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러다가 머리가 굳어지고 치매가 오고 세상과 단절되고 무기력한 노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200년 전 40살에 유배를 가서 67세까지 18년간 끊임없이 배우고 공부해서 500권의 책을 쓴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었다고 배우는 걸 멈추지 마라. 배움을 멈추는 순간 노화가 시작된다. 배우는 노인은 늙지 않고 배우지 않는 노인은 죽어간다. 1801년 정약용 선생 40살의 나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지에 도착한 첫날 선생은 절망했습니다. 관직도 없고 명예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지만 며칠 후 선생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지금 포기하면 진짜 끝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배우면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 40. 늦은 나이지만 아직 배울 수 있다. 아직 공부할 수 있다. 유배 기간을 허송 세월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배움의 시간으로 만들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날부터 선생은 유배지에서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무엇을 공부할까? 그동안 미뤄뒀던 것들, 궁금했던 것들, 알고 싶었던 것들 모두 공부하기로 했다. 농사, 의학, 수학, 지리, 건축, 음악 모든 것을 배우고 싶다. 나이 들어서 무슨 공부냐고 누군가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배우고 싶다. 죽을 때까지 배우고 싶다. 배우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선생은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 보는 책, 어려운 책, 이해하기 힘든 책도 포기하지 않고 읽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어려운 책은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읽으니 이해가 된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읽지 않았을 뿐이다. 천천히 읽으면 이해할 수 있다. 선생은 농민들에게도 배웠습니다. 농사 짓는 법을 농민들에게 배운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나는 양반이고 그들은 농민인데 내가 그들에게 배운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다. 하지만 자존심을 버리니 배울 수 있었다. 농민들은 농사의 전문가다. 그들에게 배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일이다.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 나이, 신분, 지위와 상관없이 배울 점이 있으면 배워야 한다. 선생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웠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노래를 부른다. 순수하고 맑은 노래다. 아이들에게 물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그냥 불러요. 아이들은 이론 없이 자연스럽게 노래한다. 나는 어른이 되면서 자연스러움을 잃었다. 이론에 갇혀서 틀에 박혀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이들에게 배운다. 자연스러움을, 순수함을.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선생은 멈추지 않고 배웠습니다. 50세가 되었을 때 선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50살이 되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 주름도 늘었다. 하지만 배우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다. 젊었을 때는 빨리 배우려고 급했다. 결과가 눈에 보여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천천히 배운다. 즐기면서 배운다. 배움 자체가 즐거움이다. 15년이 지나고 선생은 60세가 되었습니다. 60이 되었다. 사람들은 이제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충분히 배우셨으니 이제 그만하시죠.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는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죽을 때까지 배울 것이다. 18년이 지나고 1818년 선생은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67세였습니다. 선생이 유배 기간 동안 쓴 책은 500권. 농업, 의학, 건축, 수학, 지리, 역사, 철학, 문학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책으로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67세에 이렇게 정정하십니까? 선생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배움이 노년을 지키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치매를 예방한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뇌를 쓰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된다. 뇌세포가 살아난다. 반대로 배우지 않으면 뇌가 굳는다. 뇌세포가 죽어간다. 그래서 치매가 온다. 나는 67세인데도 기억력이 좋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쓰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치매가 두렵다면 배워라. 새로운 것을 배워라. 그것이 최고의 치매 예방법이다. 의사들도 말한다. 뇌를 쓰면 치매가 안 온다고. 배움이 뇌를 살린다. 둘째, 삶의 의욕을 준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삶의 의욕이 있다. 내일이 기대된다. 내일은 이것을 배워야지. 내일은 저것을 공부해야지. 이런 기대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진다. 반대로 배우지 않으면 삶이 무료하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겠지. 내일도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나기 싫어진다. 살기 싫어진다. 배움이 삶의 의욕을 준다. 나는 매일 아침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 기대하며 일어난다. 그래서 아침이 즐겁다. 하루가 즐겁다. 셋째, 외로움을 막는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책이 친구가 되고 배우는 과정이 즐거움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18년을 혼자 살았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었다. 외로웠어야 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배웠기 때문이다. 책이 나의 친구였고 공부가 나의 즐거움이었다. 배우지 않는 노인은 외롭다. 할 일이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저 시간만 보낸다. 그것이 가장 비참한 노년이다. 넷째, 자존감을 지킨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반대로 배우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다. 나는 이제 쓸모없어. 나는 늙었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를 비하하게 된다. 배움이 자존감을 지킨다. 나는 67세지만 여전히 배우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랑스럽다. 다섯째, 세상과 연결된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새로운 것을 알고 변화를 이해하고 시대를 따라간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된다. 요즘 것들은 모르겠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나는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서 멀어진다. 외톨이가 된다. 배워라. 그래야 세상과 함께 살 수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책으로 배웠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지 않았다. 여섯째, 건강을 지킨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건강하다. 뇌를 쓰면 몸도 건강해진다. 뇌와 몸은 연결되어 있다. 뇌가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다. 또 배우려면 움직여야 한다. 책을 사러 가고 강의를 들으러 가고 사람을 만나러 간다. 움직이니까 건강해진다. 배우지 않으면 집에만 있게 된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몸이 약해진다. 배움이 건강을 지킨다. 일곱째, 삶이 풍요로워진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삶이 풍요롭다. 아는 것이 많으니 대화가 풍성하고 이해하는 것이 많으니 세상이 흥미롭다. 배우지 않으면 삶이 단조롭다. 매일 똑같은 하루, 매일 똑같은 생각, 매일 똑같은 대화. 그것이 지루한 노년이다. 배워라. 그래야 삶이 풍요로워진다. 8째, 가족과 대화가 된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노인은 가족과 대화할 거리가 많다. 손주들과 새로운 것을 같이 배우고 자식들과 배운 것을 나눈다. 배우지 않으면 가족과 대화가 단절된다. 요즘 애들 하는 건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 가족과 멀어진다. 배움이 가족을 연결한다. 9째, 우울증을 막는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우울하지 않다.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배우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배우지 않으면 우울해진다. 할 일이 없고 의미가 없으니 우울증이 온다. 노인 우울증이 가장 큰 원인이 무기력함이다. 배움이 무기력함을 막는다. 10째, 삶의 의미를 준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는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 나는 아직도 발전하고 있다. 이것이 삶의 의미가 된다. 배우지 않으면 삶이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허무함만 남는다. 배움이 삶의 의미를 준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배움을 멈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속 배우고 계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나이 들어 배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호기심을 잃지 마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호기심이 줄어든다. 다 아는 것 같아. 새로운 것 배워서 뭐해?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호기심을 잃으면 배움도 멈춘다. 호기심을 유지하라. 이건 뭘까? 왜 그럴까? 어떻게 작동할까? 궁금해하라. 나는 67세인데도 호기심이 많다. 새로운 식물을 보면 이건 무슨 식물일까? 궁금하고 새로운 기계를 보면 어떻게 작동할까? 궁금하다. 호기심이 배움의 시작이다. 아이들처럼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이 궁금하다. 그것이 젊음의 비결이다. 둘째, 천천히 배워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 배워야 했다. 시간이 없었고 경쟁이 치열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르다. 천천히 배워도 된다. 급할 것 없다.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운다. 천천히 깊이 있게 배운다. 이해가 안 되면 며칠이고 반복한다. 천천히 배우니 더 깊이 이해된다. 더 오래 기억된다. 천천히 배워라. 그것이 나이 든 사람의 배움법이다. 셋째, 실생활에 적용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라. 그래야 진짜 배움이 된다. 나는 농사를 배우면 직접 밭에 나가서 적용한다. 의학을 배우면 마을 사람들을 치료한다. 배운 것을 쓰니 더 잘 기억되고 더 깊이 이해된다. 배우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린다. 배우면 쓰라. 그것이 살아있는 배움이다. 넷째, 부끄러워하지 마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냐고 남들이 비웃을까봐. 하지만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우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 나는 모르면 물어본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도 묻고 신분 낮은 사람에게도 묻는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넘으니 배울 수 있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모르면 물어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다섯째, 같이 배워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배우면 힘들다. 같이 배우라. 나이 든 친구들과 함께 배우라. 이거 이해 안 되는데? 나도 그래. 우리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같이 배우면 더 재미있고 더 오래 지속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혼자 배웠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부했다. 같이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배웠다. 혼자보다 같이가 쉽다. 여섯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책 한 권 완독하기보다 하루 10쪽 읽기, 악기 마스터하기보다 하루 10분 연습하기.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면 성취감이 생긴다. 성취감이 생기면 계속하고 싶어진다. 나는 하루에 한 가지씩 배운다. 작은 것이지만 매일 한이 쌓인다. 1년이면 365가지를 배운다. 작게 시작하라. 일곱째, 즐겨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을 즐겨라. 의무로 생각하지 마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라. 재미있는 것부터 배워라. 흥미로운 것부터 배워라. 나는 처음에는 어려운 책도 읽었지만 나중에는 재미있는 것만 골라서 배웠다. 재미있으니 계속하게 되고 계속하니 실력이 늘었다. 즐기면서 배워라. 여덟째, 반복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한 번 배워서는 안 된다. 반복해야 한다.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라.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복습하라. 나는 중요한 책은 최소 3번 읽는다. 처음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던 것도 두 번째 읽으면 이해되고 세 번째 읽으면 깊이 이해된다. 반복이 기억을 만든다. 아홉째, 기록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기록하라. 노트에 정리하고 일기에 적어라. 기록하면 더 잘 기억된다. 나는 매일 배운 것을 일기에 적었다. 오늘은 이것을 배웠다. 이렇게 이해했다. 기록하니 잊어버리지 않았다. 기록이 배움을 완성한다. 열째, 질문하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면 질문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그런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질문하면 더 잘 배운다. 나는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질문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질문하니 더 깊이 배울 수 있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11번째, 자신의 속도를 지켜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남이 빨리 배운다고 조급해하지 마라.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배우면 된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배우고 계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나이 들어 배울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새로운 언어.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 나는 유배지에서 중국어를 더 깊이 공부했다. 어려웠지만 천천히 배우니 가능했다. 언어를 배우면 뇌가 활성화된다. 치매 예방에 최고다. 영어를 배우거나 중국어를 배우거나 좋아하는 언어를 배워라.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계속하면 된다. 하루에 단어 10개씩만 외워도 1년이면 3,650개다.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 둘째, 악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거문고를 배웠다. 50세에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안 움직였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니 1년 후에는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었다. 악기를 배우면 손가락을 쓰니까 뇌가 자극된다. 정서도 풍요로워진다. 피아노든 하모니카든 배우고 싶은 악기를 배워라. 나이는 관계없다. 셋째, 그림.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그림을 배웠다. 마을 화가에게 배웠다. 처음에는 선 하나 제대로 못 그었다. 하지만 매일 연습하니 간단한 풍경화를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집중하게 된다. 수채화든 색연필화든 그림을 배워라.
그림은 마음의 치유다. 넷째, 글쓰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글을 썼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진짜 글쓰기를 배웠다. 매일 일기를 썼고 매일 생각을 정리했다.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된다. 기억도 남는다. 일기를 쓰거나 수필을 쓰거나 시를 써라. 글쓰기는 가장 좋은 두뇌 훈련이다. 다섯째, 요리.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요리를 배웠다. 혼자 살다 보니 직접 해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다. 요리는 창조적인 활동이다. 재료를 고르고 조리법을 생각하고 맛을 조절한다. 뇌를 많이 쓴다. 새로운 요리를 배워라. 요리 교실에 가거나 유튜브로 배워라. 여섯째, 원예.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텃밭을 가꿨다. 채소를 키우고 꽃을 키웠다. 식물을 키우는 것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다. 매일 물을 주고 관찰하고 돌본다. 정서적으로 안정된다. 화초를 키우거나 텃밭을 가꿔라. 생명을 키우는 것은 삶의 의미를 준다. 일곱째, 컴퓨터와 스마트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던 시대에는 컴퓨터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나이 들어서도 컴퓨터를 배워야 한다. 스마트폰을 배워야 한다. 어려워서 못 배워라고 포기하지 마라. 천천히 배우면 된다. 자식에게 물어보고 손주에게 배우고 배움터에서 배워라.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을 모르면 세상과 단절된다. 배워라. 요즘은 노인 대상 컴퓨터 교실이 많다. 무료로 배울 수 있다. 여덟째, 역사와 고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역사와 고전을 읽어라.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던 책들, 이제 읽을 시간이 있다. 역사를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고전을 읽으면 생각이 깊어진다. 매일 조금씩 역사책, 고전을 읽어라. 삼국지를 읽거나 사기를 읽거나 조선 왕조실록을 읽어라. 아홉째, 운동.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운동을 배워라. 요가를 배우거나 태극권을 배우거나 수영을 배워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운동을 배울 수 있다. 몸도 건강해지고 뇌도 자극된다. 운동을 배워라. 복지관에 가면 노인 운동 교실이 많다. 열째, 봉사와 재능 기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다. 글을 가르치고 의학을 가르쳤다. 가르치면서 나도 배웠다.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공부다. 여러분도 평생 배운 것을 나누어라. 봉사하면서 배워라. 11번째, 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마을 잔치에서 춤을 배웠다. 처음에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춤을 추니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춤을 배우면 몸의 균형이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 민요, 전통춤, 어떤 춤이든 배워라. 12번째, 사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진을 배워라. 아름다운 것을 담고 의미 있는 순간을 기록하라. 사진을 배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더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13번째, 서예.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글을 썼지만 유배지에서 서예를 제대로 배웠다. 붓으로 글씨를 쓰면 마음이 집중된다. 평화로워진다. 서예를 배워라. 손으로 쓰는 것이 뇌를 자극한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배움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나이 들어서 라는 핑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이 들어서라는 핑계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 나이 들어서 머리가 안 돌아가.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나이는 핑계일 뿐이다. 나는 40에 시작해서
67세까지 배웠다. 27년간 배웠다. 나이와 배움은 상관없다. 나이 들어서라는 말 대신 아직도 배울 수 있어라고 말하라. 세계에서 가장 나이 든 대학생은 90세가 넘어서 대학에 입학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둘째, 머리가 나빠서 라는 핑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못 배워. 이것도 핑계다.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다. 젊을 때처럼 빨리 배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천천히 배워라. 반복해서 배워라. 그러면 된다. 나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졌다. 하지만 반복하니까 기억됐다. 머리 탓하지 마라. 셋째, 시간이 없어서 라는 핑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배워. 정말 시간이 없는가? 텔레비전 보는 시간, 쓸데없이 걱정하는 시간, 게으름 피우는 시간, 그 시간에 배워라. 하루 30분만 투자해도 1년이면 180시간이다.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낮은 것이다. 배움을 우선순위로 두라. 넷째, 돈이 없어서 라는 핑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배워. 배움에 돈이 많이 필요한가? 도서관에 가면 무료로 책을 볼 수 있고, 노인 대학은 저렴하거나 무료다. 유튜브에는 무료 강의가 넘친다. 복지관, 주민센터에도 무료 강좌가 많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돈 핑계 대지 마라. 다섯째, 쓸모없어서 라는 핑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배워서 어디다 쓰겠어. 배움은 쓸모로 하는 게 아니다. 배움 자체가 즐거움이다. 배우면 뇌가 건강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진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쓸모를 따지지 마라. 즐거우면 그만이다. 인생에서 모든 것이 쓸모가 있어야 하나? 즐거움도 충분한 이유다. 여섯째, 실패가 두려워서.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못 배우면 창피해서,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안 한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배우는 것에 실패도 성공도 없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성공이다. 잘하든 못하든 배우면 그만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검은고를 배울 때 수없이 실수했다. 하지만 실수도 배움이었다. 일곱째, 주의 시선.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주의 시선을 신경 쓴다. 하지만 남들은 관심 없다. 당신이 배우든 말든 남들은 신경 안 쓴다. 신경 쓰는 사람은 당신뿐이다. 주의 시선 신경 쓰지 마라. 당신 인생이다. 당신이 하고 싶으면 하라. 여덟째, 혼자서.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배우기 힘들어. 그럼 같이 배워라. 배움터를 찾아가라. 노인 대학, 문화센터, 도서관, 배울 곳은 많다.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다. 혼자 하기 힘들면 같이 하라. 아홉째, 건강이 안 좋아서.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배워. 몸이 아프면 더 배워야 한다. 배우면 몸도 나아진다.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라.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있다. 건강 핑계 대지 마라. 열째, 가족이 반대해서.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이 쓸데없다고 해서 가족을 설득하라. 배움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라. 치매 예방, 건강 유지, 삶의 의욕,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 가족도 이해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장애물 때문에 배움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 장애물은 사실은 핑계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핑계를 버리세요.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 배우고 싶은 것 목록 만들기.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언어, 악기, 그림, 글쓰기, 요리, 원예, 컴퓨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10가지를 적어 보세요. 평생 하고 싶었던 것들을 모두 적어 보세요. 2. 하나 선택하기. 그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하나를 선택하세요.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만 집중하세요. 성공하면 다음 것을 시작하세요. 3. 작은 목표 세우기. 영어 마스터하기가 아니라 영어 단어 하루 10개 외우기. 작은 목표부터 세우세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세요. 4. 매일 조금씩 하루 30분, 매일 30분씩만 투자하세요.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충분합니다. 꾸준함이 실력을 만듭니다. 5. 기록하기. 오늘 배운 것을 기록하세요. 일기장에 적거나 노트에 정리하세요. 기록하면 기억됩니다. 진도도 보입니다. 6. 함께 배우기. 혼자 하기 힘들면 친구와 함께 하세요. 노인대학에 등록하거나 배움터를 찾아가세요. 같이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7. 포기하지 않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세요. 8. 배움터 찾기. 주변의 배움터를 찾아보세요. 노인대학, 문화센터,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 무료로 배울 곳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세요. 9. 가족에게 알리기. 배우기 시작한다고 가족에게 알리세요. 가족의 응원을 받으세요. 자식이나 손주에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10. 즐기기. 무엇보다 즐기세요. 즐거워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배우세요. 11. 성과 기록하기. 한 달에 한 번 배운 것을 정리하세요. 한 달 동안 이만큼 배웠구나. 성취감을 느끼세요. 12. 응용하기. 배운 것을 실생활에 써보세요.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로 말해보고, 요리를 배웠으면 가족에게 해주세요. 쓰면서 배움이 완성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40살에 유배를 갔다. 그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배움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67세까지 27년간 끊임없이 배웠다. 그 결과 500권의 책을 썼고 67세인데도 정정했고 삶이 풍요로웠다. 배움이 나를 살렸다. 배움이 나의 노년을 지켰다. 배움이 나를 늙지 않게 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신가요? 60인가요? 70인가요? 80인가요? 상관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세요. 배우고 싶었던 것,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지금 시작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배우고 싶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배우는 노인은 늙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는 노인만 늙어갑니다. 치매도 오고 외로움도 오고 무기력도 옵니다. 하지만 배우는 노인은 뇌가 살아있고 삶이 즐겁고 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30분씩만 배우세요. 1년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배움이 인생을 바꿉니다. 배움이 노년을 지킵니다. 배움이 치매를 막습니다. 배움이 외로움을 막습니다. 배움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40에 시작해서 67세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배우세요. 도서관에 가세요. 노인대학에 등록하세요. 문화센터를 찾아가세요. 배우고 싶은 것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시작하세요. 배움은 나이를 거스릅니다. 배움은 시간을 되돌립니다. 배우는 순간 당신은 젊어집니다. 배움은 제2의 인생입니다. 40에 시작한 정약용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배움을 멈추지 않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배우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배움을 응원합니다. 67세에 500권의 책을 쓴 정약용 선생처럼 여러분도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배움의 장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움의 자산입니다. 긴 인생 경험이 배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